다빈치 리졸버는 blackmagicdesign.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치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스포트, 지원이죠. 스포트에 들어가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latest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에서 그 칸 내에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다빈치 리졸브 17.2.2 업데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무료 버전이고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17.2.2 업데이트, 즉 스튜디오는 유료 버전입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시는 분은 여기서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면 윈도우즈, 맥킨토시를 사용하면 맥킨토시를 클릭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난 이후에 리지스트 앤 다운로드를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다빈치 리졸버 스튜디오 버전입니다. 다빈치 리졸버를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한 번도 상하지 않은 건 이런 내용들이 없겠죠. 그때는 이제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부분이 오른쪽 맨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마스터 세팅에서 타임라인 해상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풀 HD 같은 경우는 1920, 1080 HD 이걸 하시면 되고 2160p 즉 4K가 아니고 UHD급이죠. UHD 울트라 HD급은 3840, 2160 울트라 HD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 해상도가 있는데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타임라인의 프레임 레이트도 기호에 맞게끔 24 또는 29.97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0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카메라 대부분이 29.97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팅은 비디오를 모니터링 할 때 어떤 해상도를 볼 것이냐 적절하게 모니터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 8비트로 볼 것이냐 10비트로 볼 것이냐 하는데 대단히 좋지 않은 좋은 카메라 외에는 대부분이 8비트입니다. 8비트로 보시면 되고 프락시는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리지널, HR, HQ 이런 내용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 두 부분을 이 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세팅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컬러 매니지먼트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문가이신 분들은 컬러 매니지먼트, YRGB 컬러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서 다빈치 와이드 게밋이라는 요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영상을 이렇게 조정하기에는 보정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은 권장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다빈치 RYRGB REC 709이라고 하는 요 타임라인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아래쪽에
탭들이 있는데 미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탭들, 영상을 자르고 할 수 있는 컷,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에디터가 있고, 퓨전이 있는데, 퓨전은 여러 가지 이제 좀 테크닉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다른 그림을 집어넣거나 3D 형태로 만들거나 텍스트에 변화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초보가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이 퓨전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게 컬러 탭. 컬러 탭은 색상을 조정하는 탭이 되겠고, 페어라이트는 오디오와 관련된 탭이고, 이 부분도 배워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딜리버리가 실제로 코딩을 해서 영상으로 출력물을 만드는 탭입니다. 먼저 비전문가로서 사용할 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컷 페이지입니다. 컷 페이지는 영상물들을 가져와서 필요한 만큼씩 잘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용으로 이렇게 몇 가지 영상물들을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이 영상물들을 선택을 해서 쭉 끌고 와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마스터라는 미디어 풀에 들어가게 되고, 이 중에서 하나의 영상을 선택을 해서 적정한 부분에 이렇게 끌고 가서 키보드에 I를 누르시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가야 되겠군요. 여기서부터 아웃 O를 누르시면 여기까지 지금 현재 선택된 부분만을 영상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영상을 이제 붙여 넣는 어펜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펜드를 하게 되는데, 다른 것도 한번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을 해서 여기서 끝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뒤쪽에 어펜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중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in과 out을 정해서 영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중간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지나버렸죠.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 영상을 삽입할 두 영상 사이에 가서 그 스마트 인서트라는 걸 누르면 됩니다. 다시 그 영상을 셀렉트를 하고 난 이후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르면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방법은 위에 바를 이렇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밑에 바를 움직이는데, 밑에 바를 움직이게 되면 영상물 자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바는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 컷 페이지에서 커팅한 영상물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일부 영상은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은 조금 색상이 조금 이상하죠. 이 영상은 매빅 미니 1이죠. 미니 2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매빅 미니 1으로 촬영한 영상인데 색상들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이것은 필터를 잘못 끼워서 굉장히 어둡게 찍혔습니다. 이 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그리고 이 영상도 뭐 그럭저럭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너무 빨갛죠. 좀 색상이 빨간색에 좀 귀엽게 가깝게 되어 있고, 이 영상도
굉장히 어둡게 찍혔어요. 그래서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그냥 커팅을 해서 딜리버리를 해버리면 영상에 멋이 없죠. 그래서 이제 컬러 페이지, 많이 사용하는 컬러 페이지로 가서 영상을 보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 스코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라는 메뉴로 가서 비디오 스코프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ON을 해두시면 비디오 스코프가 나오는데, 제 같은 경우 모니터를 지금 3개를 쓰고 있어서 오른쪽 편에 오른쪽 모니터에 이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이제 보면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튜토리얼상 여기 갖다 놓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게 프레이드, 웨이브폼, 벡터스코프, 히스토그램, 이 4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상들의 밝기 조절을 할 때에 이 스코프들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두운 부분들이 조금 심하게 있는 것들이 있고 밝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제가 지금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레퍼런스 레벨이라고 해서 낮은 부분은 64, 높은 부분은 940까지 설정을 하도록 선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설정하는 이유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정보도 상쇄를 하게 되고, 이 위쪽은 또 넘어서게 되면 너무 밝아서 정보가 상실됩니다. 지금 보면 약간 정보가 상실되는 낮은 부분이 있고, 이 위쪽은 많이 지금 정보가 날아가죠. 그리고 이제 컨트라스트를 하게 되면 컨트라스트를 조정해서 높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더 높아져서 아예 정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든지 하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맞추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래서 프라이머리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 대해서 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리프트가 요 밑에 부분에 해당되고, 게인이 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가 이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점선 부분이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낮은 것부터 그 기준 선기로 살짝 올라가도록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밝아지죠. 그리고 이제 위에 너무 밝은 부분들도 살짝 내려서 이렇게 그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부분이 이제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한 번 더 봐야 될 게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은 감마로 조정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대체로 이 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나무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 가지와 나무 잎사귀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중간 톤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적절하게 점선 위아래로 이게 640과 384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굳이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노드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add node serial, add serial을 누르게 되면 노드 하나가 더 생기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밝기를 조정했고 뒤에서는 컨트라스트를 조정하려고 그래요. 영상이 뭐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보이고 어떤 부분은 너무 밝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차이가 극심하면 영상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라스트를 좀 이렇게 낮춰서 보면 좀 하얗게 보이죠. 이제 하얀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이런 검은 좀 어두운 부분 쪽에 너무 어둡지 않으면서 하얗게 좀 뿌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사라질 정도로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좌우로 살짝 움직이면서 적정한 부분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고 나면 전반적으로 그 대비들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스코프를 보게 되면 중간 부분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리프트 감마 게인을 다시 사용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빛의 색상의 강도를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츄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츄레이션이 지금 55 돼 있고 가장 높은 게 100, 낮은 게 0입니다. 0으로 하게 되면 색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흑백이 돼 버리고 100으로 하면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한 60에서 70 사이에서 적정한 값을 화면을 보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에서 70 사이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색상이 살아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나뭇가지와 뒤에 단풍잎들이죠. 단풍잎들이 색상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컬러들이 색상이 이상하지 않는 만큼의 색감이 나오도록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줬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나쁘진 않아요. 하늘도 파란색에 바닥 색깔도 괜찮고. 근데 이런 그 나무들의 빨간색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노드를 하나 더 만들고 세츄레이션을 쭉 올려보면 전반적으로 빨갛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지금 따뜻한 색깔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붉은색이 좀 빠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노란색도 좀 많습니다. 빨간색은 여기에 빨간색이고 노란색은 여기인데 빨간색을 뺀다고 해서 노란색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는 노란색이 빠지면 빨간색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파란색 쪽으로 좀 가야 돼요. 파란색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빼려면 파란색 쪽으로 가야 되죠. 이 동그란 휠에 색깔들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츄레이션을 원래대로 놓으려면 더블 클릭을 하면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한 이후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좀 빠지는 파란색 쪽으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살살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색상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좀 많이 빠지고 파란색 쪽으로 많이 갔죠. 근데 보면 프레이드에 보시면 프레이드나 웨이브폼 보시면 파란색이 조금 넘어간 케이스가 되는데 이때는 다시 첫 번째 프라이머리 휠에서 조절했던 부분을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살짝. 그래서 1023 내에 이렇게 살짝 닿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전반적으로 밝기가 다시 보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노드에 했던 것들이 색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색상을 조절할 때는 루마 믹스를 조금 내립니다. 이렇게 0으로 루마 믹스를 내려놓고 지금 현재는 그다지 아랫부분을 조절할 상황은 없어요. 아래에 RGB 컬러를 조정해야 할 만큼의 영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이제
가보시면 이 영상은 화질이 참 좋지 않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녹색기가 좀 많이 나고 색상도 그렇게 해서 구분되지 않고 이런 영상이 되겠는데 영상물 중에서 가장 잘 나왔으면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한 이후에 주로 이제 히로샷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밸런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레이드와 웨이브폼을 보시면 아랫부분은 그럭저럭 어두운 부분들은 괜찮은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데 밝은 부분이 조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들을 개인으로 살짝 조금씩 해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 중간이 조금 어두워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웨이브 폼에서 512의 점선과 640과 384 사이에 중간에 해당되는 영상들이 위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낮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를 가지고 살짝 영상의 밝기를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 들어가게 되면 영상이 전반적으로 밝아졌죠. 너무 심하게 올리게 되면 이 흰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색상들이 다 날아가고 정보가 날아가서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범위 내에 들어오면 멈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콘트라스트를 조정해 봅니다. 이 콘트라스트를 조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너무 좀 어둡게 나오는 부분과 밝은 부분 간에 좀 조화가 안 되는 것을 좀 조정해서 좀 더 팝업 시키는 효과를 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콘트라스트 좀 내립니다. 이 콘트라스트가 너무 높으면 색상에서 세츄레이션으로 색상을 올리실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으면서 전반적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좀 눈에 표시나는 정도로만 콘트라스트를 조정하면 됩니다. 대체로 내려서 내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올리면서 이런 나무와 같은데 그리고 밝은 부분 그쪽을 이렇게 보면서 적당하게 뿌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어둡지 않고 너무 밝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을 합니다. 이 정도 컨트라스트면 되겠네요. 그죠? 너무 어둡지도 않고 뿌옇지도 않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폼을 보시면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전반적인 중간 부분들에서 조금씩 영상의 색상 밝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츄레이션을 또 해야 되겠죠.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60에서 70 사이에서 영상의 색상이 살아나는 정도. 너무 강하게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색상이 살아나는 정도가 한 60에서 70 사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정도 봤으면 여기에 이제 벡터스코프이 있는데 벡터스코프에서 이 사각 박스들이 있는데 요 나오는 가지들이 사각 박스를 넘어서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당겨 올리면 여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데 빨간색이 일부 영역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벡터스코프에서 한 반쯤 밝은 요런 것들이 한 반 정도 이렇게 가는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면 아주 적절하게 심하지 않은 컨트라스트, 세츄레이션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난 이후에 색상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의 노드를 더 만들고 루마맥스를 제로로 만든 다음에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색상 전반적으로 어떤 색상이 많이 들어갔는지 보려면 이 노드에서 새추에이션을 잔뜩 올립니다. 올리면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노란색보다는 파란색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노란색의 반대가 파란색이니까. 그리고 녹색도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이 개인을 가지고 파란색 쪽으로 움직이면서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살살 움직여야 됩니다. 살살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노란색이 좀 빠지고 초록색도 좀 빠지면서 요 정도. 파란색은 조금 높아지고 빨간색과 초록색이 좀 빠지는 이런 색상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보시면 프레이드에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보다 초록색이 조금 높이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많이 초록색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파란색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리프트에서 초록색을 살짝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색상이 균형되게 이렇게 포함되죠. 여기 보시면 그 어두운 부분에 겹쳐서 흰색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딱 놓으시면 돼요. 그럼 전반적으로 어두운 부분에서의 초록색도 조금 감소하는 그런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쓸만하죠. 그나마 미니가 2.7K죠. 4K도 아니고 HD도 아니면서 중간에 이상한 2.7K 영상인데 색상이 그렇게 썩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하기 전과 하기 후를 한 후를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화면이 너무 적다 이러면 요 클립스라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립스가 살아면서 좀 화면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이패스가 있는데 이 바이패스라는 것을 이렇게 누르면 하기 전과 한 후가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좋아졌죠. 다시 클립을 다시 나타나게 하고 이 영상은 굉장히 잘못 찍힌 영상입니다. 그날 날씨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햇빛 양은 꽤 되는 날이었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고 구름이 옅은 구름들이 하늘을 좀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필터를 잘못 끼웠어요. 이 영상은 미니2 드론으로 찍은 영상인데 너무 어둡죠. 이런 영상들은 좀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스코프에 보시면 이 스코프에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 쪽으로 다 내려와 있죠. 이 내려온 영상들을 다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만이 그날 밝기 정도의 영상물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리프트를 가지고 위로 살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64 위에 RGB 이 차트가 올라오죠. 그림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러고 난 이후에 한참 남았죠, 이게.
940까지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쭉 개인으로 쭉 올려줍니다. 이 정도 딱 터치가 될 정도. 그래도 어둡죠. 그래서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감마로 이 점선 부분까지 중간 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끌어올려 줍니다. 밑에 것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데 밑에 걸 다시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쭉 올려주면 전반적인 영상 내에 있는 물체들이 요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특히 웨이브 폼을 보시면 이 점선과 점선 위에 아래 선 사이에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 밝아진 거죠. 여기서 다시 또 리프트를 가지고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끌어내리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두고 이 정도면 밝기가 됐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콘트라스트 두 번째 노드에서 콘트라스트를 쭉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희뿌연감이 없어지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리면 중간에 이런 주택들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다 보니까 이런 산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어둡게 나왔죠. 그리고 이 나무 색상들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웨이브 폼에도 보시면 밑으로 많이 쳐져 있어요. 이걸 다시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리려면 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봇이라는 게 콘트라스트 옆에 있는 피봇을 사용합니다. 피봇을 숫자를 낮게 하면 어두운 쪽을 좀 더 끌어올리고 높게 하면 밝은 쪽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어둡죠.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숫자 쪽으로 서서히 조정을 하면 그 점선 주위로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면 컨트라스트 조정이 다 시도된 거죠. 색상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죠? 낮은 영상을 밝기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무의 색상들이라든지 그 건물들의 색상들도 다소 조금 색상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웨이브 폼에 이런 차이들이 여기서 많이 나타나죠. 보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금 확대를 마우스의 중간 휠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 위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쪽의 색상들을 보시면 나무 색깔들이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파란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무 원래 색상이 아닌 다른 색상이 나오죠. 그게 이 부분에서 약간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웨이브 폼에서도 보시면 낮은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색상들이 딱 일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하고 우선은 화면을 되돌아가는 것은 여기 피트로 하면 되돌아갑니다.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츄에이션을 일단 한 60, 한 5 정도 60 노란 나무가지의 색깔들이 산수유의 색깔들이 60 정도 이렇게 하면 확 표시가 나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컬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컬러 조절을 위해서 루마 믹스를 제로로 만들고 파란색을 좀 낮은 부분에 파란색을 좀 끌어내리겠습니다. 리프트에서 파란색을 살짝 끌어내리면 나무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파란색이 사라지면 그 반대색이 노란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은 정도에서 파란색이 전반적으로 좀 사라지고 색상이 살아나는 정도로 살짝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두운 부분들이 이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 프레이드의 파란색의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하고 이 다른 부분이 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파란색기가 좀 사라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낮은 광도를 찍혀가지고 영상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살리는 거죠. 이 정도 살리고 나면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죠. 뭐 심한 정도, 여기서는 아주 심하죠. 이 노이즈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프리 버전에서는 노이즈 제거하는 기능이 그 칼라 페이지에서 안 됩니다. 스튜디오 버전은 노드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서 노이즈 제거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사람 표시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템포럴 NR, 스페셜 NR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절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매직 봉이 있습니다. 이 매직 봉을 누르고 영상 위에 매직 봉을 누르고 A/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이 하얀 화면에서 뭘 하느냐, 몇 개의 프레임으로, 주로 한 5개 정도 프레임으로 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 타입을 이제 better, 레인지도 미디엄 정도 두고, 스파셜 NR도 better, large로 둡니다. 이렇게 두는 세팅은 주로 그래픽 카드가 GPU가 좋은 경우에 이렇게 둡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fast로 두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GPU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루마 크로마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거 풀고 합니다. 연결을. 근데 비전문가는 굉장히 힘들어요. 비전문가는 그냥 연결된 상태에서 루마를 살며시 이렇게 조금 점차 올립니다. 올리다 보면 전반적으로 윤곽이 이렇게 나타나죠. 윤곽이 나타나는 시점에 약간 밑으로 윤곽이 살짝 사라지는 시점으로 이렇게 숫자를 조절을 하고, 스페셜 NR을 끌고 다시 올립니다. 올리면 입체 모양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 모양이 나타나는 순간에 살짝 밑으로 내려주시면, 입체 모양이 조금 사라지도록 살짝 내려주시면, 이 정도면 충분한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범위를 잡는 거거든. 노이즈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노이즈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이즈도 사라지고 화면 밝기도 상당히 밝아지고 컬러도 어느 정도 쓸만한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날도 마찬가지로 날씨는 꽤 괜찮은 날씨였는데 전반적인 그 지역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그리고 색상이 지금 보시면 별다르게 표시나는 색상들이 잘 없죠. 근데 이 영상 그대로 두게 되면 조금 멋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방법으로 게인을 일단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죠. 64보다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프레이드에 보시면, 프레이드나 웨이브폼 보시면, 그리고 조금 밝은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리프트를 가지고 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게인으로 또 위로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인 밝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범위는 어둡지가 않네요. 그죠? 이 정도면은 굳이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드를 하나 또 더 만들죠. 콘트라스트를 더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뿌연감이 들죠. 일단 좀 더 부옇게 하고 난 이후에 서서히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서 특히 이제 나무, 이런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이런 데서 뿌연감이 사라질 정도로 서서히 올리면서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한 영상이 나오죠. 깔끔해 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노드를 하나 만들고 새츄레이션을 60에서 70 사이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을 만큼 색상을 올려줍니다. 색상들이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런 쪽에 색상들이 조금 구분이 되는 영상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색상을 한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색상 조절은 할 때 항상 루마 믹스를 제로로 두고 하는 게 저는 기본입니다. 색상을 조절을 하려고 보니 좀 빨간색이 많을 것 같다는 거죠. 새츄레이션을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올리면 빨간색이 많죠. 여전히 노란색도 많고. 전반적으로 빨간색을 좀 내려야 됩니다. 그린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빨간색을 개인에 있는 높은 부분의 빨간색을 살짝 내리면서 살금 내리면서 전반적인 빨간색이 좀 사라지는 것을 캐치할 때에 그때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어두운 부분에 지금 웨이브 폼에 보시면 웨이브 폼에 어두워야 되는 부분이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게 파란색이 조금 높죠. 그래서 파란색을 또 살짝 내려서 매치가 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이쪽 부분도 약간 차이가 나죠. 살짝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색상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를 잘못 끼우고 익스포즈 밸류를 너무 낮게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하늘도 어둡고 땅도 어둡고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게 항상 밝기 조절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64와 940 사이에 다시 위치를 시킵니다. 리프트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게인으로 또 다시 윗부분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여기에 닿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 톤을 보니까 중간이 지금 웨이브 폼에 보시면 이 중간이 지금 512와 256 사이에 지금 돼 있어요. 이것을 512와 384, 640 사이로 이렇게 감마로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밝아졌죠. 이 정도 밝히면 정상적인 밝기 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문제가 뿌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럼 콘트라스트로도 조정해야 됩니다. Add node, serial. 굳이 밑으로 내릴 필요가 없겠죠. 콘트라스트를. 지금 현재 상태 뿌연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뿌연 영상이, 특히 여기 나무 밑에 부분, 이런 뭐 이쪽에 부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컨트라스트를 너무 많이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옇게 보이는 부분들을 좀 사라지는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 또 영상이 낮아졌죠. 콘트라스트를 조정했는데 영상이 낮아지면 피벗으로 다시 조절합니다. 피벗으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낮은 부분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밝아졌죠. 오, 이 정도면 괜찮죠, 그죠? 조금 밝나요? 전반적으로 좀 밝은 것 같으면 첫 번째 노드에 감마로 가서 감마로 살짝 내려줍니다. 적정하게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딱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노드 하나를 더 만듭니다, 뒤에. 그러한 다음에 세츄에이션을 마찬가지로 60에서 70 사이에서 적정한 포인트를 찾아서 색상이 예쁘게 나오는 세츄레이션을 찾아서 거기서 딱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상도 구분이 잘 되면서 괜찮죠. 이 영상에 또 마찬가지로 컬러를 조금 보정을 좀 해야 되는데 루마맥스를 다시 제로로 두고 이 영상에서는 여기 파란색이 대체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파란색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쪽에도 보시면 어두운 부분에 매치가 잘 안 되죠. 웨이브 폼에서도 그 부분들을 밑에 부분을 리프트에서 파란색을 살짝 내려주면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특히 여기 웨이브 폼에서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 색상들이 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하는, 최대한 하얀색으로 변하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정했으면 파란색이, 여기에 있던 파란색들이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숫자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좀 사라졌죠. 하늘색은 그날이 원래 이런 날이었어. 그다지 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다시 문제되는 게 노이즈가 심하죠. 왜냐하면 어두운 걸 끌어올리면 이렇게 노이즈가 심합니다. 아까 이쪽 영상에서 영상에 노이즈를 없을 때는 직접 이 노드에서 노이즈 제거를 했었는데 이 스튜디오 버전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무료 버전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대로는 못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에디트 탭으로 갑니다. 에디트 탭으로 가서 그 영상이 지금 요 영상이죠. 이 클립인데 이 클립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퓨전 탭을 누릅니다. 퓨전 탭을 누르고 나면 이런 영상 보정을 하지 않은 영상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영상 보정을 할 수 있어요. 노이즈 제거를, 무료 버전도. 어떻게 하냐면 우선 조금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 확대를 200% 정도. 너무 많이 했나요? 200% 너무 많은 것 같으네요. 한 150% 정도. 200%? 150이 없네요. 자, 이 영상을 이렇게 두고 확대를 좀 해서 노이즈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두고는 이쪽 밑에 노드 부분에 와서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Select Tool이라는 박스가 뜨는데 여기에 Noise라고 치면 여기에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고 Add를 하면 이 노드에 붙게 됩니다.
이 붙은 노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 스파셜 노이즈 리덕션이 나오죠. 여기서 CPU가 좋지 않으신 분은 fast, GPU가 좋지 않은 분은 fast, 좋은 분은 better 이걸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 better, large 이렇게 선택을 하고, 루마와 콤마가 지금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요 포인트를 옆으로 오른쪽으로 살살 옮겨가면서 화면을 봅니다. 화면에서 노이즈가 사라지는 시점에 그 정도면 괜찮다 하시는 시점에 녹음 쓰면 돼요. 그리고 스파셜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올리시면서 전반적으로 우들투들한 부분이 좀 덜하게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영상 크기를 만들고는 다시 에디트 탭으로 돌아오면 영상 보정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노이즈가 많이 없어졌죠.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좀 처리 중입니다. 그렇게 영상들이 조정이 다 됐으면 딜리버리를 하면 되는데, 역시 참고로 칼라 탭에서 이대로 그냥 저장을 해두면 내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노드 레이블, 그래서 이것은 프라임으로 조절했다. 프라이머리로. 이것은 콘트라스트. 이 노드는 세츄레이션을 했던 거고, 이 노드는 RGB 조절을 좀 했던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쉽게 알 수 있겠죠. 딜리버리로 가면, 딜리버리는 유튜브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커스텀으로 해서, 커스텀으로 현재 해상도가 해상도가 울트라 HD죠. 3840에 2160. 울트라 HD로 출력을 시키겠다. 그리고 코덱은 H264, 주로 H264를 씁니다. 포맷은 MP4 또는 퀵타임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윈도우즈는 MP4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인코드를 엔비디아로 쓸 거냐 아니면 CPU 기본 CPU 가지고 할 것이냐는데, GPU가 있을 분은 기본 GPU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 설정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폴더 어디에 무슨 이름으로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라는 mp4 파일을 만들겠다 해서 또 하시고 난 다음에 add to queue 하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queue 쪽에 넘어옵니다. 이 queue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render all,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render all과 selected만 하느냐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render all이죠. render all을 누르면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인코딩이 끝났습니다. 인코딩이 렌더링이 끝나고 나면 해당 폴더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여기에 테스트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에디트 탭이라든지 컬러 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디트 탭 같은 경우는 영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왼쪽 위에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보면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타이틀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컬러 탭에서는 이 외에 이런 기본적인 보정이 끝나고 나면 특정 부분들을 좀 더 밝게 한다든지 색깔을 진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 범위를 예를 들면 이쪽 부분을 좀 더 환하게 전반적으로 밝게 보이면서 이쪽만 좀 더 밝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면 요걸 요렇게 윈도우를 설정한 다음에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밝아지죠. 이것도 좀 심한 경우이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기본 영상을 보정을 해두는 겁니다. 기본 영상 보정을 잘 해두어야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보여준다든지 색깔을 좀 변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차츰 배워 나가시면 되겠어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